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정렬 같은 조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각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걸 적용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시간을 줄여야지 통과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먼저 소수의 판별이라는 문제인데, 일단 소수가 처음 언급되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면, 우리 소수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카운팅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약수가 2개면은 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수가 1개거나 아니면은 3개 이상이면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걸 알면은 이제 문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에서는 각 자연수가 주어지고 이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여기로 봤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각각 그 데이터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문제에서 자연수가 1과 10억 사이의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소수는 약수가 2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생각해보면 약수를 세면 돼요. 그럼 약수를 어떻게 세느냐? 약수의 후보라는 건 어떤 n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1부터 n 범위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약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cnt라는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줬을 때,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죠. 그럼 여기를 나왔을 때 cnt가 2면 소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1부터 n 사이의 모든 숫자에 대해서 약수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n이 1과 10억 사이의 자연수, 그러니까 최대 10억이라 했기 때문에, 자,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를 표현했을 때 5의 n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당연히 10억이 최대니까 최대 10억 번의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수억을 거뜬히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시간 복잡도 때문에 그냥 n이 걸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 문제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10개가 주어진다고 돼 있어요. 최대. 그 말은 이런 비교를 또 10번 시켜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최대 10억 번이 걸리던 연산을 또 최대 10번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출력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기존의 방법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최적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이제 공부니까 해보면,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면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 샘플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를 짜봅시다. 일단은 자명한 경우가 있어요. n이 1이면은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환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수의 개수를 센다고 했을 때 cnt 0이라고 두고 1부터 n까지 모든 숫자를 보면서 각 i를 한 번씩 대입해보면서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즉 i가 약수면 cnt를 증가시키고, 만약에 cnt가 2면 return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앞에서 말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한 거고, 말한 대로 시간 복잡도는 n이 걸릴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소수인 경우가 최악이에요. 이런 경우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가 한 1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두 개의 약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1, 2, 3부터 17까지 봐야지 소수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24라는 숫자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면 1, 2, 3 이미 약수가 3개가 나왔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랬죠. 약수의 개수는 뒤로 갈수록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약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수가 3개 이상이 된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약수를 세가다가 만약에 CNT가 3 이상이 되면은 리턴 펄스하고 강제로 종료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약수가 3개가 그러니까 3개 이상이 존재하는 이상 소수일 리는 없으니까. 자, 그럼 얼마나 계산됐을까요? 자, 구분을 해볼게요. n이 소수일 때는 결국에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찾으면서 CNT가 2가 될 테니까 결국에 n만큼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계산량도 평균적으로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말한 것처럼 평균적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에 모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되게 늘어난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을 활용해야지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문제에서 소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소수의 특징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라는 숫자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1 곱하기 24가 있을 거고 또 2 곱하기 12 아니면 3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4 곱하기 6까지. 자, 그럼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 앞에 숫자가 더 작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숫자에 대해서 a 곱하기 b로 표현을 하고 a가 b 이하라고 했을 때 자, a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거는 바로 a가 루트 n일 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랑 a보다 이상인 b라는 값의 곱으로 n이 된다고 했을 때 a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거, 이 조건 하에서 a랑 b가 같을 때죠. 그러니까 a가 b랑 같다는 얘기는 n이 a 제곱이라는 얘기고 한마디로 그냥 a가 루트 n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두 수의 곱을 쌍으로 표현했을 때 그 쌍의 왼쪽에 있는 값은 루트 n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소수면 이거 말고는 다른 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1로 곱해지는 쌍 말고. 그럼 소수가 아니면 이런 쌍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쌍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루트 n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나눠졌을 때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루트 n 범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1부터 루트 n 범위 있죠. 만 검사를 해서 여기에 약수가 있으면 당연히 소수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2부터 n이죠. 1은 제외하고 이 범위에서 약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소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앞의 수는 루트 n보다 작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약수가 있으면 항상 루트 n보다 작은 약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큰 수들의 곱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범위에서 n까지 돌던 걸 루트 n만큼 줄일 수가 있죠. 여기서 루트 n으로 수정을 해서 그럼 시간 복잡도가 루트 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에서 루트 n을 취하면 충분히 제 시간 안에 나오는 계산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수정을 할 건데 자, 먼저 이게 있어요. 우리가 루트라는 건 항상 제곱수가 아니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는 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 수 있게 하는 법. 자, i가 루트 n 이하다라는 말은 이게 둘 다 양수면 이게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죠. i 제곱이 루트 n보다 그러니까 i 제곱이 n 이하일 때란 얘기예요. 둘 다 양수면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반복문을 수행하면 실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양변에 제곱을 해서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조건문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리고 자, 2부터 루트 n까지의 범위만 조사를 하다가 만약 n을 나눌 수 있는 약수가 나오면 리턴 펄스를 해주면 돼요. 자, 항상 뭐 자기 자신과 1은 약수일 거고 루트 n을 기준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수의 곱이 존재할 텐데 그러면은 1과 1을 제외하고 2와 루트 n 사이에서 약수가 존재를 하면은 소수가 아닌 거죠, 무조건. 그리고 존재를 하지 않으면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루트 n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서 정답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소수라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소수라는 조건으로 시간을 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꼭 정렬 아니면 중복과 같은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가지는 특징으로도 다양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1차원 반복문에서 벗어나서 자, 이 문제는 2차원 반복문을 써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차원 반복문은 저희가 간단한 조건만으로 그냥 검사를 생략하거나 하는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2차원 반복문도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을 이제 한 번씩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설명이 뭐 되게 소설처럼 나와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2차원 평면에 좌표들이 나와 있고 그 점들 간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를 찾는 게 있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몇 개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예제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하면은 자, 뭐 이런 xy 좌표가 1,1, 2,2가 있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루트 2일 거고 이런 쌍은 1번 점과 2번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1번 점과 2번 점이 거리가 루트 2인 채로 있는 거죠. 그럼 이 개수는 하나니까 답이 하나라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밑에도 다 그런 식으로 예제가 나와 있고 그냥 예시로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총 점이 5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점이 하나 그리고 3,6이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6이니까 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이 총 5개예요. 그러면은 총 두 선을 잇는 직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자, 1번 점이랑 2번 점을 잇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선분을. 그럼 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1번 점이고 그 다음에 2,5라고 돼 있던 이게 2번 점일 때 얘 거리를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 점과 3번 점을 잇는 선분이 있을 거고 1번 점과 4번 점 그리고 1번 점과 5번 점을 잇는 선분이 있을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일단은 자기 자신은 아니어보죠. 그러니까 1번 점과 1번 점과의 거리를 구해서 선분을 구해본 다음에 그 거리를 비교 대상에 넣는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개수를 세잖아요.
2번 점과 1번 점의 거리를 또 보게 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중복 계산이 돼요. 같은 선분인데. 그래서 자, 문제에서 설명이 아까 위에 나와 있었지만 어떤 선분을 이렇게 관계라고 표현했을 때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 이하다 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선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 A가 항상 B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두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잇는 경우를 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1,2가 나왔는데 2,1을 보는 중복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면 그럼 이렇게 중복 없이 모든 선분들을 고려해 보다가 자, 2,3이죠. 2,4. 자, 이게 좌표가 아니라 2번 점과 4번 점의 거리라는 뜻이고요. 2번 점과 5번 점, 그리고 3번 점은 4번 점과 5번 점만 구하면 되죠. 자, 이런 모든 쌍들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1이었고 거리가 1인 애들을 골라서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카운트했던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모든 쌍을 조회할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문제 코드를 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점의 개수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점의 개수만큼 입력을 받고 저장할 배열을 만들기 전에 최대 데이터가 몇 개가 주어지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2와 1000 사이의 자연수, 그러니까 총 1000개의 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 X랑 Y를 따로 저장을 배열해 할게요. 그리고 각 점들의 좌표를 순서대로 저장을 하면 두 숫자를 입력받는데 앞에 숫자가 X좌표고 뒤에 숫자가 I번째 점의 Y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모든 점들 간 고려를 한 번씩 할 건가? 자, 1번과 2번 점 볼 거죠. 가장 먼저. 그리고 1번과 3번을 볼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보냐면 1번부터 n번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번부터 2번과 3번 점을 본 다음에 2번과 n번까지 보겠죠. 즉 보면은 앞에 숫자가 어떤 기준에 따라 1번부터 n-1까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 앞에 숫자에 대해서 뒤에 숫자가 i 플러스 1부터 n까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앞에 숫자를 결정하는 걸 하나의 반복문으로 둔 다음에 앞에 숫자가 결정됐으면 그 안에서 뒤에 숫자를 바꿔보는 거를 이중 반복문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냐면 자, 0번부터 n번까지 앞에 숫자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i번 점과 j번 점의 거리를 고려 하는 코드를 짰다고 했을 때 지금대로면은 n제곱개의 모든 거리를 다 고려하게 돼요. 근데 이 중에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랑 1번과 자, i가 1일 때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거리를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1번과 2번 거리를 봤는데 뒤에서 i가 2일 때 j가 1도 나오겠죠? 2번과 1번 거리. 그러니까 중복, 그리고 불필요 이런 게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단순히 if문을 쓰지 않고도 반복문의 조건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작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i가 j보다 작게만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j의 시작점을
i 다음번 숫자부터 실행을 하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i가 0일 때는 j가 1부터 n-1까지 돌 거고, i가 1일 때는 j가 2부터 n-까지 돌겠죠. 즉 이렇게 앞에 숫자가 항상 뒤에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중복된 쌍을 볼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거리를 계산해야겠죠. 자, 일단 여기서 두 점이 정해졌어요. i번 점과 j번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라는 걸 알고 그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최소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인 점을 총 몇 개의 점끼리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세야 되죠. 그럼 일단 거리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거리를 계산하기 전에 간단히 거리 계산하는 걸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두 점의 거리는 하나의 점의 x좌표에서 다른 점의 x좌표 빼고 하나의 점의 y좌표에서 다른 점의 y좌표를 빼서 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n을 씌우는 게 우리가 보통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근데 말했다시피 또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거리가 같은지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거예요. 그런 좀 세밀한 비교를 할 때 실수가 등장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뭐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피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익혀 나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루트를 제거하면 정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곱을 하면 이 식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수 빼기 정수의 제곱 더하기 정수 빼기 정수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d도 당연히 d의 제곱도 정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문제가 없느냐? 자,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는 유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 점의 거리가 루트 2였고 2번 점과 3번 점과의 거리가 루트 3이었어요. 그럼 이 거리가 더 크죠. 근데 제곱을 하면 2와 3이잖아요. 즉 대소관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를 똑같이 제곱을 했기 때문에 대소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또 같으면 제곱한 수도 같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좌표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좌표의 범위가 1만 이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만 이하다 라는 건, 자, 절대값이 1만 이하다 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가 마이너스 1만이랑 1만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럼 거리 차이가 2만이죠. 그럼 아까 한 x좌표의 거리 차이를 제곱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2만의 제곱이니까 총 4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했다시피 4억 정도의 거리는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int 변수를 써도 된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만 됐어도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 저희가 롱롱 타입을 썼어야겠죠. 자,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고 처음에 초기값을 적당히 큰 값으로 둘게요. 이 값은 어떤 거리보다도 큰 값이어야지 갱신이 잘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10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10억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그리고 CNT는 0으로 둘 건데, 자, 이 변수가 두 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의 제곱이고요. 이 값은 두 점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제곱거리가 민디랑 똑같은 쌍의 수예요. 자, 그럼 매번, 자, 여기서 모든 쌍을 볼 수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쌍을 한 번씩 보면서 일단 x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i점과 y점의 x좌표의 차이는 x의 i에서 x의 j를 빼면 돼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도 상관없죠. 그래서 y좌표의 차이는 yi에서 y의 j를 빼면 되고, 그러면 이 두 점 간의 제곱거리는 루트만 안 씌우면 되죠. 그냥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곱거리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구한 제곱거리가 여태까지 구한 제곱거리보다 짧으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짧은 제곱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가장 짧은 제곱거리는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쌍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가 문제가 돼요. 안에서 이 min d라는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를 세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앞에서 이런 갱신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sqd라는 값이 5고 min d라는 값이 7이었어요. 그럼 앞에 수많은 쌍들을 고려했을 거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i랑 j라는 쌍에 대해서 거리를 구한 게 5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최소값이 7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거리가 5라는 값이 처음 등장했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앞에 대해선 코드가 이미 실행됐겠죠. 우리 반복문에 대해서 했던 내용처럼. 그런데 그 값이 나보다 크면은 지금 나랑 같거나 나보다 작은 값은 등장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가 sqd인 쌍이 처음 등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쌍의 수는 하나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말한 것처럼 거리가 sqd인 쌍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자,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장 짧던 거리보다 컸던 경우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앞에서 7이었고 이전에 어떤 쌍이 거리가 5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5일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어떤 i, j란 애가 또 5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할 일은 뭐죠? 거리가 5인 쌍이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거보다 작지는 않은데 기존에 구했던 최소 거리랑 똑같은 거리가 나왔다. 그럼 CNT를 증가시켜 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모든 쌍들을 한 번씩 보면서, 자, 어떤 가장 짧은 거리가 최초로 등장하면 걔가 유일하니까 하나로 두고 그 이후에 같은 거리가 나오면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다가 더 짧은 거리가 나오면 또 갱신시켜서 하나부터 세고 같은 거리가 나오면 또 증가시켜주고, 이런 걸 반복하면 여기까지 나왔을 때 가장 짧은 제곱거리와 그 제곱거리랑 똑같은 제곱거리를 가진 쌍들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 양식을 잠깐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문제에서 첫 줄에 거리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두 번째에는 그런 쌍의 수를 출력하라고 돼 있죠. 가장 먼저 자바는 매스 클래스에 있고 C에서는 매스라는 헤더 파일에 있죠. 우리가 구한 거리가 실제 거리가 아니고 제곱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구하려면 제곱근을 씌워서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printf에서 실수 형태로 출력을 하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출력,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거죠. 그리고 sqrt에 더블 타입으로 변환한 제곱거리를 넣어서 출력을 하면 정답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줄에는 그런 쌍의 개수가 정수 형태로 CNT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풀던 문제랑 사실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요런 코드가 단순히 어떤 i랑 j 하나가 아니라
i랑 j가 하나씩 결정된 모든 쌍에 대해서, 자, 모든 쌍에 대해서 우리 반복문에 똑같이 한 번씩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문 자체가 내 앞에는 나보다 짧은 거리가 없었다라는 보장이 생기고 내가 이 거리를 가진 가장 짧은, 가장 첫 번째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다라는 건 나보다 짧은, 그러니까 나랑 같은 거리가 앞에 등장했다는 얘기고 나는 그 횟수를 증가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문제는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우리 앞에 선택정렬 구현했는데 선택정렬 구현하기라는 문제를 드렸던 이유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최소값을 구하거나 어떤 위치를 저장하고 어떤 값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복수해 볼 수 있었던 이유고, 버블 정렬은 반대로 가지치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정렬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버블 정렬이 시간 복잡도가 n의 제곱이 걸리는 알고리즘들 중에,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 중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 정렬도, 그리고 삽입 정렬도, 그리고 버블 정렬도 다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이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져도 실제 계산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버블 정렬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얘는 숫자들을, 인접한 애들을 바꿔나가면서 계산을 하는데요. 문제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정렬해 나가는 방식을 볼게요. 자, 어떤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서부터, 자, i를 증가시켜 나가다가 자기 왼쪽 숫자를 봐요. i와 i-1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면은 냅두고, 반대로 또 어떤 i랑 i-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면은,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면 자리를 바꿔요. 그럼 예를 들어서 2, 1, 3, 5가 있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두 개를 보고 왼쪽 게 더 크죠? 그럼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1, 2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보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냅두고 그 옆에 칸으로 옮겨가서 또 이런 게 성립하니까 냅둬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면 어떤 걸 보장할 수가 있냐면, 자, 얘랑 얘랑 바꿨으면 둘 중에 큰 값이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값이랑 그 다음 값 중에 큰 값을 여기다가 옮겨 담는 일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k번째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왼쪽 숫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면은 나랑 자리를 바꾸는 걸 차례대로 수행해왔다가 지금 k번째에 대해서 그런 연산을 수행했을 때 이 배열을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k에 있는 값이 데이터의 0번부터 데이터의 k 중에 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두 개 중에 큰 게 1로 오겠죠. 그럼 그 옆에서 또 두 개 중에 큰 게 1로 넘어왔다는 말은 앞에 범위에서 가장 컸던 애랑 지금 비교할 값이랑 더 큰 게 뒤로 오고, 또 그 다음 칸에 대해서 앞에 칸에서 가장 컸던 애랑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큰 애가 오른쪽으로 와요. 자연스럽게 k번째를 수행할 때는 앞에서부터 큰 값이 건너 내까지 왔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거를 끝까지 반복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여기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연산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 연산을 한 번 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여기 저장돼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제 여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저렇게 한 번 연산하는 거의 목적이 최대값을 가장 뒤로
보내는 거였는데 이미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자리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위에 한 것처럼 비교하고 옆으로 옮기고 비교하고 큰 거 옮기고 비교하고 큰 거 옮기고 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여기 저장돼요. 즉 이런 연산 한 번씩 쭉 옮기는 연산을 한 번 할 때마다 뒤에서 차곡차곡 가장 큰 값이 위에 쌓여 나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런 작업을 n번 반복을 하면 전체 데이터가 정렬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한 번씩 구현해 보면서 우리가 일단 이런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과정은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도 되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설명대로 구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데이터 개수가 주어지고 n개라고 그랬고요. 문제에서 데이터가 최대 1000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n개를 차례대로 입력받으면서 이제 이 아래에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정렬을 해줄 때 자, 일단 연산 자체는 총 n번을 한다 그랬으니까 i라는 변수로 n번 반복시켜 줄게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이 최대값을 가장 뒤로 미루는 연산을 해주면 돼요. 자, 가장 뒤로 미루는 연산 자체가 두 값을 비교해서 하나씩 넘긴다 그랬죠? 자, i는 0부터 j가 이번에 비교할 쌍의 왼쪽 값이라고 할게요. j가 i까지만 가면 돼요. i가 아니고 n-i-1까지 가면 돼요. 자,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면 자, 먼저 i가 0일 때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i가 0일 때 일어나야 될 일은 가장 큰 값이 n-1 칸에 오는 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j는 0부터 n-2까지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n 빼기 i가 0이니까 또 빼기 1 해보면 j가 n-2까지 수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 증가하면 자, 이 칸은 최대값 차 있고 이 칸이 타겟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n-2번 칸이니까 인접한애랑 비교할 애 왼쪽 칸은 그러니까 j는 n-3까지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에 1 대입해보면 j가 n-3칸까지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두고요. 자, 만약 데이터의 j가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값보다 크면 두 값을 교환을 해주면 되죠. 데이터의 j는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문제에서 말한 버블 정렬을 구현을 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도 이렇게 인접한 애 중에 큰 거를 오른쪽으로 밀고 자, 이 범위에서 큰 거를 오른쪽으로 밀고 이제 이 윈도우에서는 더 큰 걸 일로 옮기고 또 이 윈도우에서는 더 큰 걸 옆으로 옮기는 걸 반복하면 가장 큰 값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을 n번 반복하면 차곡차곡 가장 큰 값이 뒤에서부터 쌓여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나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가지치기 중 일환이죠. 이 작업을 항상 끝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i가 정해졌을 때 뒤에 몇 번째까지는 정렬이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떤 밖에다 cnt라는 변수를 하나 들게요. cnt는 0이라고 초기화를 했다가 이렇게 변환이 일어날 때 1 증가시키면 여기 왔을 때 cnt에 어떤 의미가 생길까요?
교환이 일어난 횟수예요. 자,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앞에 우리가 오름차순인가의 문제에서 배웠어요. 뭐냐면 이 조건 있죠. 옆에 오른쪽의 데이터가 항상 나보다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오름차순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오름차순이 아니기 때문에 CNT가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겠죠. 반대로 생각해서 CNT가 0이라는 거는 이 코드가 실행 안 됐다는 거고, 이 코드가 실행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영역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오름차순을 무시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CNT가 0이면 교환이 안 일어났다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미 오름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료를 하면 돼요. 그 횟수가 0이면 이미 정렬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사실은 가장 상대적으로 빠른 이유인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별도의 우리가 매번 오름차순인 걸 검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 버블 정렬에서 하는 연산 중간에서 그냥 그 if문만을 이용해서 그 횟수를 세고 그 횟수만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이 연산 자체는, 자, 얘가 기본 연산이라고 했을 때 전체 가장 최고로 여기 있는 블럭이 많이 실행되는 횟수가 2분의 n 제곱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n 제곱인데, 시간 복잡도는 같아도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나서 상대적인 속도는 다른 n 제곱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서 빠르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픽셀 수색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처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고민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픽셀에,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만 주어지고, 그 반지름이 몇 픽셀인지가 주어지고, 그만큼 이렇게 2차원에 그렸을 때 몇 개의 픽셀을 차지하는가라는 거예요. 픽셀을 차지하는 조건은, 자, 이렇게 조금 구석에 있는 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점이라도 원 내부에 있으면 픽셀 전체를 차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픽셀이 왼쪽 아래점이 원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릴 때 이 픽셀은 포함하게 그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중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총 몇 픽셀인지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 원을 실제로 그리면 몇 픽셀을 차지하는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법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모양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속한 좌표의 개수나 칸의 개수를 계산할 때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도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2차원 반복문으로 각 칸을 한 번씩 실행하면서 칸별로, 그러니까 포문을 뭐 여러 개 쓰든 하나를 쓰든 간에 모든 칸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만약에 지금 칸이 도형 안에 있으면 CNT를 일씩 증가시키면 이 반복문을 나왔을 때 이 도형이 포함하는 칸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지치기의 일환인데요.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보다 밖에 있는 칸들이 원에 포함이 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칸을 모두 제외하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포함하는 사각형 내부에서 한 칸씩 보면서 카운팅을 하면 포함하는 칸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너무 커요. 반지름이 1과 10만 사이의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이 사각형의 크기가 2R이 될 수 있다는 거고, R이 10만이 하면 20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20만의 제곱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칸을 일일이 반복문으로 도는 건 불가능해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자, 원이니까 대칭이겠죠? 그럼 여기는 무시하고 요 부분만, A라는 부분의 칸을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의 개수를 F라고 했을 때 F의 A를 구하고 곱하기 4를 하면은 전체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은 20만의 제곱이라는 값에 4분의 1을 해도 아직은 모자라단 거예요. 시간 제한 추가가 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접근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정렬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4분면만 생각할게요. 여기서 1/4분면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나의 열마다 칸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각각 차지하는 최대 높이가 있겠죠. 그런데 각각 차지하고 있는 이 칸의 높이를 알면 그 위아래 칸을 일일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0, 1, 2번 칸부터 이 높이만큼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3이라는 걸 알면 이 행에는 3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포문으로 일일이 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각 열별로 높이를 알아내면 되겠네 라는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구하면 안 되는 게, 자, 포문으로 1부터 R까지, 자, 이 각각의 열에 대해서 도는데 높이를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할까요? 위에서부터 찾다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애를 찾을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칸을 찾았을 때 그 칸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높이 찾기를 말한 대로 위에서부터 구현하면 이것도 반지름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제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힌트는 이거예요. 자, 힌트가 뭐냐면 자, H의 I라는 게 우리가 의미를 I번, 이게 I번이죠. 기둥이라고 할게요. 차례로 I번 기둥의 높이면, 그럼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방금 말했던 내용은 항상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얘 높이를 찾아냈는데, 생각해보면 이전에 찾아둔 높이가 있고 그 다음번 칸의 높이는 얘보다 작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그림이 간단해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자, 반지름이 10만이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칸에서 높이가 100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I번 칸이었거든요. 그럼 자, 여기 높이가 1000이었고 I번 기둥이었어요. 그럼 I 플러스 1 기둥은 10만부터 내려보는 게 아니고 자기 왼쪽에 있던 칸의 높이, 이 1000이라는 값부터만 내려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 칸도 내가 여기서 높이가 800이라고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 기둥은 800부터 내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10만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높이를 찾는 것보다
이전 칸에서 구했던 높이를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 내려가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탐색수가 적어지고, 또 하나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사분면만 보면 항상 높이가 점점 낮아져요. 커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죠. 그럼 시간 복잡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기 전에 일단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서 코딩을 하면 되고요. 가장 먼저 입력받는 게 테스트 케이스의 수예요. 그거를 정수로 입력받아서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함수로 구현을 할 거예요. 거기에 테스트 케이스 번호를 넣어서 여기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처리할 거고요. 각 테스트 케이스에서 할 일은 반지름을 입력받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칸의 개수를 셀 거잖아요. 친절하게 예제도 나와 있는데 반지름이 R이면 그 숫자가 int 범위를 거뜬히 넘어가죠. 그래서 각각 칸의 수를 구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칸인지를 구할 때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거는 롱롱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말했듯이 칸의 수가 정수형 범위를 넘어간다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요, 일사분면만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그려보고 어떤 이 원에 대해서 얘가 차지하는 칸, 자, 가장 먼저는 항상 R개라는 거 알거든요. 자, 가장 첫 번째 기둥은 R만큼의 칸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적게, 뭐 그거보다 적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문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전에 썼던 높이를 저장해 두기 위해서 외부에다 변수를 h라는 값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쓰던 h가 남아있고 여기로 넘어왔을 때 해야 될 일은 이 h부터 이 원에 포함되는 픽셀을 찾을 때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각 칸을 총 R개의 기둥이 있으니까 1번부터 R번 칸까지 볼 거예요. 자, 뭐 X좌표로 치면은 0번부터 R-1번 칸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우리 평소 하던 대로 X좌표를 하나씩 볼 건데, X좌표는 0부터 R까지 증가하고 여기서는 각각 왼쪽 좌표가 X인 기둥의 넓이를 구해서 합산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H의 의미가 이전까지 사용했던 기둥의 높이겠죠. 물론 첫 번째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거는 뭐 건너뛸 수 있으니까요. 그럼 H를 하나씩 내려봐야 돼요. 내려볼 때 언제까지 내려봐야 되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런 원에서 이 전까지 이런 높이의 픽셀들을 차지했고 나는 이 픽셀을 사용할 건데, 그럼 가장 먼저 포함이 되는 픽셀의 규칙은 왼쪽 아래 점이
자, 왼쪽 아래 점이 뭘까요? 지금 내가 x라는 좌표를 고려하고 있고 h를 이만큼 내렸다 하면 x, h-1이라는 점이죠. 이 점이 원 안에 있다라는 건 원점부터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점 여기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 놓을게요. x, h-1이 h-1이 원에 포함될 때까지 h를 낮춘다.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자, 그럼 while문으로 자, 원점과의 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y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는 y좌표가 h-1이니까 h-1의 제곱. 그리고 굳이 루트 안 씌울게요. 말했듯이 대소관계도 제곱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h를 하나씩 낮출 거예요. 여기 r 제곱이죠. 자, 그럼 왼쪽 아래점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 아래점이 원에 포함될 때까지 기존에 요만큼의 기둥이 있었고 그만큼 내가 이만큼의 기둥이었으면 이 h라는 좌표를 계속 내리다가 자, 이렇게 됐죠. 이걸 hx라고 했을 때 이 왼쪽 아래점이 원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지금 되려면 이렇게 있죠. 이럴 때까지 내리고 이때 hx라는 그 높이만큼 칸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칸의 수를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돼요. sum은 sum 더하기 h를 해주면 전체 기둥의 칸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원한 칸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왜 제 시간 내에 동작하는지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말했듯이 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얘랑 얘를 따로 생각해 볼게요. 요 안에를. 자, 이런 반복문은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이 명령어랑 이 명령어를 따로 볼게요. 이 명령어는 상수 시간이 걸리고 총 R번 실행이 되겠죠. 왜냐면 이 반복문에 감싸져 있으니까. 근데 이 반복문은 반복문이 2번 감싸져 있어서 근데 이 반복문의 조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h를 1씩 줄이는 연산이 몇 번 일어날까요? 처음에 h가 r일 때부터 h가 0일 때까지 총 r번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 안에 있고 이 반복문 안에 있는데도 이 반복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실행되는 횟수는 정작 r번만큼만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행되는 횟수가 r이라는 연산이죠. 그래서 두 명령어가 실행하는데 똑같이 걸리는 시간은 5의 r 더하기 r이라서 그냥 반지름만큼만 실행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 복잡도 계산에서 설명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반복될 연산을 결정한 다음에 얘가 의미적으로 몇 번 실행될지를 알면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냥 반복만에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 말한 것처럼 의미를 볼 줄 알아야겠죠. 조금 어려워서 고민을 해봐야 됐던 문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이미 정렬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정렬로도 풀 수 있는데요. 정렬을 쓰지 않고 시간 복잡도가 n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따가 다음에 STL을 가르치는 단원에서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sort라는 함수가 항상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언어들에는. sort 함수는 시간 복잡도의 n에 로그 2에 n번이 걸린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데이터의 개수가 10만 개이기 때문에 10만을 여기에 넣어봐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 복잡도가 n인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막 말이 길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 말이에요. 데이터가 총 n개가 있고 얘네를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5, 1, 3, 2, 4, 6이라 그러면 얘네를 정렬하면 1, 2, 5, 6까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무작위로 수열이 주어졌을 때 얘네가 정렬을 하면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지, 일씩 증가하는 그런 거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진짜 정렬을 해서 앞에서 오름차순인가 문제처럼 일씩 차이 나는지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n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냥 n만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해했고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면서 보다가, 자,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번호가 모두 서로 다르대요. 자, 이 방법은 이렇게 모두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냥 무작위로 어떤 숫자들을 나열했을 때 1, 5, 2, 3, 4라고 했죠. 그리고 중복이 없고 무작위로 주어졌어요. 근데 얘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중복이 없죠. 그럼 이 범위에 숫자가 n개가 있다라는 건 명확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n-1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지금은 5와 1의 사이가 차가 4가 나죠. 그 말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사이의 차가 4고 근데 여기에는 총 5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차가 4가 나도록 숫자가 존재하려면 그 중간 1과 5를 메꿀 수 있는 3개의 숫자가 전부 존재해야지만 수열을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5인데 똑같은 숫자가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입력 조건이 위반되니까 들어올 일이 없죠. 그럼 그렇지 않고 최대값, 최소값을 바꾸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6이나 -1을 넣으면 위반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주어진 조건이 아니고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라는 조건에 위반되니까 못 들어가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값이 해봐야 2번, 3번, 4인데 중복 없이 들어가려면 무조건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어떤 길이 n개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n-1이면 그 중복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연속된 수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려운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되고 실제로 뭐 기업 문제에서도 출제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렬을 한 방법보다 시간 복잡도가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 데이터의 개수가 10만 개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하긴 해도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내용은 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이런 일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의 i를 다 입력받고 자, 그럼 모든 숫자 입력받았죠. 그럼 우리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최소값을 전부 다 일단 첫 번째 칸에 있다라고 그냥 가정만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반복문 2개 쓰지 말고 이제 한 번만에 할게요. 왜냐면 결국에 연산량의 차이가 날 테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죠. if 여태까지 구한 최대값보다 이번에 구한 i번째 값이 더 크면 max의 n은 데이터의 i예요. 마찬가지로 if
이때까지 구한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이 데이터 i에 있으면 최소값은 데이터의 i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거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else를 넣으면 안 돼요. 최소값 구하는 부분이랑 최대값 구하는 코드가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냥 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else를 넣으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마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왔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죠. 만약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n-1이다 라는 얘기가, 자, 뭐 말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어떤 x라는 값이 있고 n-1만큼 차이가 나는, 이게 최소고요. 중간은 몰라요. 막 있는데 최대가 x 더하기 n-1 이다라는 가정이 붙으면 이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x 플러스 1부터 x 플러스 n-2라는 숫자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복이 안 되고 이 칸의 개수가 n-2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범위하는 숫자의 전체 개수도 n-2개예요. 그 말은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다른 숫자가 들어가거나 중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대로 이 조건이 성립하면 그냥 yes를 출력해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no를 출력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읽어보면 현무가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항상 재윤이가 이길 수밖에 없으면 문제에서는 그냥 no를 출력하면 되고요. 자, 말한 대로 항상 재윤이가 이길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현무가 이길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거랑 별개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n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k라는 길이의 범위에 대해서 여기선 4라고 할게요. 이 4개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합을 구해볼 수가 있죠.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가 어느 정도가 걸리냐면 요 K칸에 대해서 합을 구해서 판별하고 요 K칸에서 구하고 결국에 모든 범위에 대해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5에 n 곱하기 K라는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nk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n과 k가 1과 10만 사이의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k면 10만의 제곱이 돼서 제 시간에 실행이 될 수 없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체 범위를 일일이 합을 구해볼 때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안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4칸에 대해서 합이 홀수인지 보려면 결국에 다 더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도 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자, 요 범위를 떼볼게요. 요 3칸이 합을 구하겠죠. 이게 A1, A2, A3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 숫자의 합을 구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했을 거고, 그 다음번에 볼 범위를 또 반복문으로 돌면서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더해보겠죠. 결국에 이렇게 K가 지금 3이니까 K개의 값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쓸 텐데, 생각을 해보면
한 범위를 보고 그 다음 범위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왼쪽, 여기에 가장 왼쪽 값과 여기에 가장 오른쪽 값 말고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칸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10칸이어도 자, 범위가 한 칸씩 옮겨가면 어차피 합이기 때문에 기존의 값들은 다 더해지는 거 똑같고, 마지막에 빠지는 값과 들어오는 값에 대한 갱신만 처리를 해주면 옮겨진 범위에 대해서 합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아이디어라고 부르는데요. 자,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범위를 윈도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빨간색은 똑같으니까 이제 이 범위를 윈도우라고 할게요. 이게 K죠, 이 문제에선. 근데 이게 길이가 같고 구하려는 값이 이 칸을 한 칸씩 옮겨도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두 조건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값과 빠지는 값에 대한 갱신만 해주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했다시피 첫 번째, K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뭐 K가 몇 이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일이 그거보다 작은 K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어서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접한 두 범위가 범위에 중복이 있어야 돼요. 중복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애에 대한 처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 이 문제를 보면서, 자, 일단 문제를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가면은 우리가 숫자들의 합을 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개 중에 k개를 임의로 뽑아서 홀수면은 현무가 청소하고 짝수면 재윤이가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현무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냐는 게 문제죠. 결국에 모든 범위를 보면서 짝수가 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자, 이 문제 구현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앞의 문제들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구현 연습도 충분히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int n과 k가 첫 줄에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두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각 숫자를 저장할 배열을 10만 칸을 만들어서 숫자를 평소 하던 대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죠. scanf %d 데이터의 i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고, 근데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문제들은 계속 어떤 n번이나 n-1번 반복을 하면 됐는데, 이 문제는 앞에 k개를 더한 윈도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k개를 더한 윈도우까지 돌아야 되고요. k값에 따라서 이 처음에 더해야 될 개수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밖에다가 계속 윈도우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폼은 밖에다 하나 만들어야겠죠. 윈도우의 합을 구할 거예요. 자, 그냥 i부터 n까지 해보는데, 여기서 i는 윈도우의 가장 오른쪽 칸의 번호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sum은 sum 더하기 데이터의 i 하면 하나씩 더해지겠죠. 그런데 i가 k 이상이면 자,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 k가 3이라고 생각하고 자, a가 한 9까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i가 0일 때는 가장 첫 번째 숫자를 더하겠죠. 그래서 sum이 a의 1이에요.
지금 코드대로 i가 1일 때도 썸이 a의 2고요. i가 2일 때부터는 a의 1이죠. 썸에 a의 2, 3, 2, 1을 더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i가 3일 때, 이게 이제 i가 k 이상이 되는 거죠. k가 3이니까. 그때 썸이 앞에서 구한 a의 3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1에다가 마지막에 a의 4를 더했을 텐데, a의 4를 더한 거에서 가장 마지막에 더해졌던 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보다 더 많은 숫자들의 합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2번의 숫자를 더하고 그것보다 k번 이전에 더했던 숫자를 빼주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i가 k보다 작을 때 이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k개의 숫자가 완성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더해진 숫자가 없었죠. 여기서 k를 빼면 마이너스 1인데 배열에 마이너스 1번 칸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의미가 i가 k보다 크면 윈도우에 k개가 넘는 숫자가 존재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걸 하나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윈도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if 모든 자, 여기서 짝수인 칸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만약에 썸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CNT를 1 증가시켜주고 홀수인 점을 찾았으니까 그냥 나갈 거예요. 짝수인 점을. 자, 문제에서 홀짝에 되게 주의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사람이 2명 나오고 어떤 애가 이기고 질지가 홀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분명 홀수이면 현무가 청소하는 거고 짝수면 재훈이가 청소하는 거니까 재훈이가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하려면 짝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이 윈도우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게 발견되면 그냥 답이 yes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발견했으면 밖에서 알아볼 수 있게 CNT라는 값을 증가시켜주고, 자, 여기서 나왔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CNT가 0보다 크다는 말은 항상 짝수인 경우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 yes를 출력하면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건 CNT가 0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no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방식이죠. 자, 짝수인 경우가 있었으면 CNT가 1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yes가 답이고 하나라도 없으면 no가 답이겠죠. 그리고 이게 모든 윈도우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유가 아까 그렸었던 거, i가 2일 때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이 윈도우에 있죠. i가 3일 때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에다가 다시 a의 1을 빼잖아요.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던 a2부터 a4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2일 때부터 정상적으로 k개의 숫자의 합이 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i가 k-1 이상이면 썸에 각 이 윈도우의 합이 구해져 있고 그 조건에 맞는 i에 대해서 전부 다 보면 모든 윈도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윈도우의 합에 대해서 합이 짝수면 CNT를 증가시켜주고 하나라도 찾았으니 가지치기로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NT가 0이라는 말은 합이 짝수인 경우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no를 출력해주면 돼요. 되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쓰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단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구현을 해보고 넘어갔는데 지금 단원도 그렇고 다음 단원까지는 이렇게 할 텐데 뒤로 갈수록 이런 내용들을 그냥 말로 언급만 하고 스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구현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제 뒤에 단원의 문제들을 풀 때 막히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문제는 반복문을 넘어서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